시장이 뜨겁다라는 증거는 뭐다? 핵심주가 움직일 때 주변주들,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돈다라는 거죠. 2차전지가 올라갔을 때 핵심주 이외에 전고체라든지 원재료와 관련된 주식들이 다 한번 순환매가 돈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쪽을 손을 들어주겠다. 같은 경우는 일단 작년에 높은 퍼포먼스를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쉬어가는 것도 다음을 위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전 7만원 공방 중이고 하이닉스는 단기 조정 중입니다. 반도체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쉽지 않은 고민이 계속해서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가 어느덧 7만 전자 부근까지 왔습니다. 테슬라의 파운드리 납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6만 5천 원대 부근에서 쉽게 반등을 했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하이닉스가 현재 골드만삭스 리포트 이후에 30만 닉스를 탈환하지 못하고 26만 원대까지 밀린 현재 상황에서 고민이 시작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합니다. 일단 현재 수준에서 우리가 수익률을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10% 수익이 나려면 결국 8만 전자까지 갈 확률이 있느냐 여부를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테슬라에 납품하는 부분들, HBM과 관련된 부분들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폴더블 폰에 대한 얘기들, 그런 것들이 반영된 현재 7만 원인데요. 과연 8만 원까지 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 지금 시청자분이 생각하신다라면 저는 삼성전자 들어가는 것도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7만 전자에서 8만 전자까지 HBM이라든지 M&A 트리거가 없이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지금 구간에서 사는 것은 조금 쉽지는 저는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를 냈죠. 일단 내년에 HBM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내년 이맘때 여러분들은 뭐 하고 계실 것인지 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신가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 여러분들이 뭐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언할 수 있을까요? 물론 HBM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수많은 기업들이 하이닉스의 HBM의 독주를 막겠다라고 노력을 하고 뛰어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위협할 정도의 기업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이라면 블랙웰이 출시가 될 것이고요. 블랙웰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엔비디아와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납품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정말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나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대감이죠. 더군다나 기술이라는 것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지 않고 1단계에서 바로 4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정도의 실력이라면 2, 3단계를 충분히 납품과 상관없이 개발을 해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아있는 상태죠. 제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지금 보는 기준은 수익률 기준입니다. 우리가 주가를 볼 때, 기업을 볼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보는데요. 내러티브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 숫자를 볼 수도 있고 차트를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수익률 면에 있어서 본다라면 저는 하이닉스 쪽을 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전망은 어떤가요?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조금 안정세를 찾고 본격적인 모습을 보일 때까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아직까지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레거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재고가 너무 많고요. 파운드리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생산과 수율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HBM과 관련해서 원활히 현재 지금 제품이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소부장들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이 현재로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안정적으로 움직일 때 2024년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하이닉스가 안정적으로 올라갈 때 소부장이 순환매를 돌았죠. 후공정, 전공정, 유리기판, CXL, 액침냉각 다양한 부분들이 순환매가 한번 돈 이후에 지금 새로운 모멘텀을 좀 나타내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시장이 3100선에 뜨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조방원을 제외하고 나면은 그렇게 뜨겁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뜨겁다라는 증거는 뭐다? 핵심주가 움직일 때 주변주들,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돈다라는 거죠. 2차전지가 올라갔을 때 핵심주 이외에 우리가 전고체라든지 다양한 2차전지에 관련된
소부장 관련주들, 이런 원재료와 관련된 주식들이 다 한번 순환매가 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의 바로미터가 된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지금 소부장과 관련된 순환매가 돌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그만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소부장 같은 경우는 일단 작년에 워낙 높은 퍼포먼스를 보였기 때문에, 주가 퍼포먼스를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다음을 위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 주도주였던 조선 방산 원전 조정에 대한 시각은 어떤가요? 정말 조선, 방산, 원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녹화일 현재도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이 순환매가 좀 돌고 있기 때문에 역시 핵심 주도주다라는 거죠. 많이 올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2025년 3월 달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조선과 방산이 많이 빠질 것이야 라고 3월달 내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주가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해 가고 있죠. 결국 공매도라는 것은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매도라는 것은 결국 실적이 꺾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조선방산 원전의 특징을 보면 실적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수출 모멘텀, 특히 원전 같은 경우 또 향후 수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살아있다라는 측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꺾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는 조선, 방산, 원전을 제외하고 다른 대안주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가 기억이 납니다. 약 한 달 전에 나왔던 리포트인데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조선방산 원전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나타내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 증권사는 과거 주도주들의 상황이 1차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고 2차 상승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부를 살펴봤습니다. 2차 상승 때 여전히 1차 상승 때 올랐던 주도주가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았다라는 거죠. 그러한 사례들을 보게 된다면 조선방산 원전에 대한 가격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까지 대량 거래가 수반되거나 가격이 일시에 그러니까 상승 슈팅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면 현재로서는 조선방산 원전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없는데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들어가느냐라고 당연히 반문하시겠죠. 저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피터 린치가 얘기하는 템버거를 생각을 하십니다. 템버거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가져야만 템버거가 나온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종목은 저는 딱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껄껄껄 주식이 되지 않으려면 무조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손절매를 걸어 놓는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이거를 조정받으면 살까요? 어느 시점에 사야 될까요? 그거를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가 마음에 든다라면 저는 손절매를 각오하고 언제 꺾일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꺾일지 1년 뒤에 꺾일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험을 걸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한 주식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네, 일단 이들이 완연히 꺾이는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는 이들에 대한 관심을 배제하고선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이들에 대한 지금 모멘텀은 더욱더 살아있죠. 방산 같은 경우 트럼프가 관세 정책이 끝나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방위비에 대한 압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조선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미국과의 관계 개선, 여기서 쓸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주 모멘텀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물론 선별적으로 보긴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원전과 전력기기, 전력설비, 전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AI 모멘텀이 살아있는 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상황들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려운데 매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일단 조선방산 원전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주식도 많이 올랐죠. 우리가 상반기 때 건설주, 그 다음에 여행주, 롯데관광개발을 필두해서 증권주들 많이 올랐죠. 최근에 롯데관광개발의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이 저는 봄서부터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여름에 주가가 꺾였죠. 즉 주가가 꺾일 때는 완연히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온다라든지 아니면 차트가 꺾이는 모습들이 교과서적이던 아니면 대량 거래량을 분출하면서 주가가 확연히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때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지금 많이 올랐다라는 것은 충분히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주식을 못 살 이유가 되는 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시간을 5월달로 한번 돌려보죠. 5월달에도 그때는 뭐가 많이 올랐죠? 증권, 건설, 지주사들, 그 다음에 여행 관련들 많이 올랐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올랐죠? 7월 초순까지 올랐습니다. 따라서 많이 올랐다라는 것은 나의 투자에 대한 심리일 뿐 내가 주식을 꺼려할 수 있는 이유는 못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손절매를 걸고 들어가는 방법, 우리가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건 좋죠. 하지만 말을 다룰 수 있는 사람만 올라타야 됩니다. 말이 급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손절매를 못한다라든지 로스컷을 어디에 걸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면 이러한 주식들을 안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남들이 좋다라고 그래서 할 수 없는데 쳐다본다라는 것은 이거는 마음만 괴롭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조금 수익이 덜 나더라도 차라리 안 움직인 주식을 찾아다니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 운 좋게 어쩌다 한두 번씩은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나타내기는 어렵다. 이게 꼭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본인의 성향과 본인의 투자 실력에 맞게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뭐 주식을 하시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 험난한 길에 뛰어든 겁니다. 쉽지 않은 길에 뛰어드신 것을 뭐 환영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주식 투자에 있어서 성공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거듭 강조드리는 것은 자신만의 원칙이 있다라면 성공을 거둘 확률이 높아집니다. 물론 자신만의 원칙이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원칙이 있다라면 성공할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공부를 통해서 자신만의 원칙을 찾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필독서 40에 보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책들을 모아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펀드 매니저와 다르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찾는 방법들을 제시해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률 제고에 분명 도움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최근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